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수익 봉투 열심히 오늘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는 무엇인지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죠. 그런데 이 실적이 이제는 믿을 게 못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호실적을 발표를 해도 주가에 연동되고 있는 종목들도 물론 있지만 주가에 연동이 안 되는 종목들도 참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클래시스도 그랬고요. 클리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정말 주가 상승 탄력을 크게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었죠. CS 윈드가 그랬고 상한가를 기록한 브랜드 X 코퍼레이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넷마블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심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DNC 미디어가 8%대 반등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넷마블도 시간의 거래에서 4%대 반등을 보여줬는데 실적 시즌 정말 힌트를 줄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잠시 뒤 주식 멘토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요새 바이오 종목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요새 이쪽으로 수급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된 종목 중에서 3가지 종목이나 상한가 종목이 나왔는데요. 진 매트릭스 관련된 종목 중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죠. 8월 한 달 동안 하락장 속에서도 불구하고 95%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PCL 같은 경우에도 63%대 상승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의 주인공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언제쯤 꺾일까 이런 의문을 갖고 하게 하는데요.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 봉투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그야말로 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종목들 그래도 요새는 바닥을 다지고 잘 선방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LNF 어닝 쇼크를 발표하고 나서 목표가는 줄 하향하고 있고요. 올해 초에 21만 원 수준이었던 LNF 오늘 주가 수준을 본다면 8만 원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오늘 4%대 낙폭을 보여줬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거의 다 하락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주식 멘토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저희 수익 봉투에 대해서 주식 멘토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주식 멘토의 수익 전략까지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이토마토와 함께 성장할 역량 있는 전문가와 운용력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기술 및 파생 분야, 자문사 운용력으로 토마토TV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혜택을 약속드립니다. 업계 최고가 되고자 하시는 분 누구나. 우대사항 체크는 필수. 자세한 사항은 대표 전화로 문의 바라며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지원 바랍니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로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네,
네, 경제적 자유를 누려라 계좌 수익 극대화 프로젝트 저희 프로그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범 이노베이션의 최창림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최창림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이 하락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온 하락이 그 전에 2001년도 IT 버블과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그다음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하락분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 정도의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단 이틀 만에 나온 상황입니다. 자, 4년 5개월 만에 나온 하락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락이 4년 5개월 만에 나왔는데 그만큼 이게 4년 5개월 만에 나온 굉장히 큰 기회의 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 정말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동안의 그런 서름들 복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내일부터는 바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을 기회로 보시다 보니까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멘토님께서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첫 번째 순서는 이대리의 수익 봉투를 결제 한번 올려보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봉투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장마감 이후에도 실적 발표하고 IR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가가 잘 연동이 되는가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클래시스 그리고 클리오가 실적이 진짜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락을 했더라고요. 실적 발표 시즌에 주가와의 비연동성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실적하고 또 연동이 되고 어떨 때는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당분간은 그래도 믿을 거는 사실 이 변동성 속에서는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로 일단 포트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 변동성 속에서도 그래도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 먼저 컨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통상 조선 쪽이나 아니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이 가장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죠. 근데 요즘에는 방산 쪽도 굉장히 많은 그런 수출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어떻게 보면 9조 원의 매출을 했거든요. 근데 9조 원 좀 넘는 매출을 했는데 지금 수주 잔고만 방산 쪽으로 28조 원이 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강달러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한번 챙겨봐야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실적 발표 시즌 중에서 방산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은 일단 제쳐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힌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넷마블 내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넷마블 일단 보통 게임주 같은 경우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매출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 장이 하루에도 순환매가 돌면서 테마가 여러 개가 돌아요. 4개, 5개가 돌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수급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항상 껴있는 테마가 있어요. 순환매가 되는 그 테마군 중에 3개, 4개가 돌 때 꼭 껴있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혹시라도 물리더라도 제약바이오를 보자. 지금 주도 테마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사실 게임주는 좀 나중에 봐야 되는 그런 테마군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물리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 수익 봉투가 또 저희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뭔가 잘못 이야기하신가? 이런 힌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리자라는 말에서 저는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만큼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뭐 대바 관련된 종목도 해릭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으로 올랐는데 요새 확실히 강한 건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서도 파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파리 올림픽 시즌에 지금 월드컵 선수들, 올림픽 선수들도 지금 코로나 확진된 사례가 많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이쪽 앞으로도 더 지켜봐도 괜찮은 섹터일까요? 네, 일단 그 제약바이오 테마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앉았네요. 그 제약바이오의 물리자라는 건 아니고요. 예, 혹시라도 물리더라도 수익권에서 빠져나오는 기회거나 아니면 그래도 보합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시장을 이끄는 대장 테마여야 되거든요. 그런 테마군이 제약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제약바이오군은 제가 2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비만 치료제 이제 JLP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거의 양대 산맥이죠. 1라이 1리와. 근데 노보노디스크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싹센다가 이제 올해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 그 제약 바이오 군들이 지금 개발을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확보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먼저 선발대로 나간 상태고요. 그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마리아나주가 또 움직였죠. 그쵸. 그리고 나서 뭐 발기부전 치료제 아니면 치매 치료제까지 네.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가 또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테마군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물리더라도 수익권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군이 아닌가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월에 이제 FOMC에서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할 거고요.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제약바이오군은 R&D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 임상당 사실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3상까지 가려고 하면은 진짜 몇백억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속에서는 그런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임상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저금리로 가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예요. 그 다음에 건설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금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4년 5개월 만에 온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하락장이 끝난 후에는 주도주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카카오가 한번 크게 급등을 했다가 내려오면서 에코프로가 뜨기 시작했어요. 에코프로가 내려오면서 AI 반도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AI 반도체가 또 내려왔잖아요. 엔비디아 또 그 악재로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주도주를 잘 타셔야 돼요. 그 전에 카카오, 그 전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AI 반도체, 이번에 뭐가 나올 거냐. 예,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되는데 사실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바쁘시잖아요. 그거 제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살짝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바이오 쪽으로 주도주를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요새 바이오 종목들, 큰 종목들도 잘 가고 테마단으로도 잘 가는데 혹시 바이오에서 탑픽으로 좀 눈여겨서 보시는 종목 한 가지 있을까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의 탑픽이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이재용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전, 그다음에 휴대폰, 반도체, 다음이 그 바이오다. 다음 바이오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은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런 기기들이 사실 중국 진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똑같은 제품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이게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산업을 키워야 돼요. 네. 그게 뭐죠? 바이오요. 그렇죠.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삼성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
밸류에이션보다 제약바이오 테마군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네. 왜? 소외가 많이 됐었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큰 수익을 원하려면 우리는 안전하게 가야 그쵸. 되고요. 마음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게 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여기에서 그 동안에 밸류에이션보다 충분히 바닥권에서 소외된 채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봉투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세 번째 봉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줄 하락입니다. 이쪽은 좀 아쉬운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LNF가 실적 쇼크가 나고 나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줄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을 시장 주가로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8만 원대까지 내려앉았고 또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힘이 없는 모습이었는데 7월 말까지만 해도 다시 한번 반등 기세가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주저앉고 있어요. 어디까지 하락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 얘기는 사실 제가 잘못하면 욕을 엄청 먹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서 좀 조심스럽긴 그쵸.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LNF가 2분기 이제 842억이 이제 영업 손실이 나왔죠. 근데 대부분의 K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영업이익이 다 좀 하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좀 악화가 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한 부분도 요인으로 잡히고 있어요. 근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나 싶었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가격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고 글로벌 1, 2위를 가져갈 만큼 지금 중국이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일 3사도 지금 중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벤츠가 또 불이 그쵸. 났죠. 예, 그러면서 크게 이슈가 됐는데 그 반사이익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국산 배터리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벤처에서는 그 배터리가 어느 회사 건지 지금 밝히고 그쵸.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만약에 중국산이 맞다라고 하면은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기업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SK온 그리고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에코프로 뭐 BM 이런 종목들이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사실 LNF의 이 영업 손실은 차트가 계속 말해줬습니다. 조금씩 계속 내려왔거든요. 이미 그거를 선반영하듯이. 근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니까 더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상황을 좀 봐야겠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제가 다음 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가 진짜 저도 보지도 못한 그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니케이도 마찬가지고. 그쵸. 근데 그날 원래 그 이란이 그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에 공격을 대한, 하겠다라는 천명을 했던 날이에요. 근데 그 날이 연기가 됐습니다. 딜레이가 됐어요. 그게 12일이나 13일로 지금 딜레이가 된 상황이거든요. 다음 주 월화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공격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다음 주 시장까지 조금 살펴본 후에 정말 찐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부터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종목을 타냐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주도주가 바뀌면서 이 종목이 큰 상승을 가져오느냐 그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2차 전지는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불확실성을 갖고 가다 보니까 매매를 하실 때 조금 더 지켜볼 단계가 남았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목들이 중동발 리스크가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보면 네. 매매를 할 때 잠깐은 지금 쉬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확인하고 나서 다른 종목들도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2차 전지 쪽만 그렇게 보시는 건지 이에 대해서는 어떠실까요? 사실은 다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일단 만약에 전면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 그쵸. 거예요. 그러면은 유가가 뛸 거고요. 네. 사실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가가 뛰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통상 경기 침체가 오려면 하이 인플레이션이 한 번 온 상태에서 쭉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원유 가격이 안정적이에요. 네. 안정적인데 여기에서 원유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생필품의 재료가 그쵸. 원유입니다. 원유기 때문에 원유가 올라가면 물류비도 올라가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없거든요. 금리 인하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면서 경기가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혹시라도 지금 매수한 종목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 완전히 지금 나이스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 하락장에서 제대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이후의 시점을 한번 노려보시는 분들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잘 보유하고 계셨다가 중동발 리스크 좀 어떻게 되나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좀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조언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세 가지 봉투에 대해서 모두 다 결제 올려봤습니다. 네, 가슴속에 품어둔 사표를 품고만 계시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진단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QR코드 띄워드릴게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진단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2188-8547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종목들 보니까 손실 보고 있는 종목도 많고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은 확실한 수익권입니다. 우선은 굵직한 종목이 한 종목이 들어오네요. 아모레퍼시픽이고요. 이 종목 사연도 딱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아모레퍼시픽 때문에 뒷목 잡았네요. 정리를 하고 셀트리온을 살까 하는데 진단해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어제 진짜 아모레퍼시픽 주주분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래도 지금 매수가가 양호한 수준이신 것 같아요. 손실이 한 20% 내외이신데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아모레퍼시픽 보면 더 심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와 있는 이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월봉상으로 봐도 역대 최저가 부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어떤 대응을 한다? 사실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이미 이 하락폭을 견디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을 저는 보유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어요. 600억 넘게 영업이익이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94%에 달하는 영업 하회하면서 43억을 찍었습니다. 42억을 찍었는데 사실 이 컨센서스를 너무 높게 잡았어요. 그게 컨센서스가 무슨 의미죠? 그렇게 잡을 거면. 근데 이 42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온 게 사실 이 아모레퍼시픽이 인수한 코스알엑스라는 기업이 지금 유럽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서 최근에 프라임데이라는 그런 7월에 이틀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베스트셀러 화장품 쪽에서 지금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K뷰티예요. 맞아요. 네, K뷰티고 프라임데이가 이틀인데 그러니까 아마존의 분기 실적에, 그러니까 매출의 9%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매출을 띄우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거기에서 K뷰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자, 인수했던 코스알엑스가 1위예요. 예, 1위고, 그리고 3위와 4위가 아모레퍼시픽 관련 라네즈였죠. 네, 라네즈. 네, 라네즈. 립밤, 그리고 마스크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5위권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별로 계속 수출액이 역대 최대 수출액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이슈가 발생된 이유가 중국에 대한 그런 매출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내용인데, 원래 중국 비중은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다 보니까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40%가 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면서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국 쪽으로 나가는 수출 물량이 조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다만 중국의 의존이 낮춰지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으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동 쪽에서는 지금 K-팝 아티스트들의 메이크업 따라하기가 지금 그쵸? 유행이에요. 네. 중동 쪽으로도 지금 진출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뚫기 어려운 유럽도 뚫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화장품을 수출하는 나라 중에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그게 한국과 일본,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 프랑스와 한국이 지금 다투고 있어요. 1, 2위를 계속 오고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양의 수출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K-뷰티에 대한 네임밸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일단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은 한번 확보가 되면 매출이 이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됐지. 지금 시장은 더 넓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K-뷰티 쪽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안 겪었으면 차라리 좋은데 만약 네. 겪으셨으니까 이미 겪으신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를 더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저희가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를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 순서잖아요.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지금 채팅창에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통상 그 주식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죠.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 좋은 종목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왜 굳이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화장품 종목 중에서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할게요. 한 종목은 확실한 수익권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데 43%라는 놀라운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실리콘2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새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도 걱정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좀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단계인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실리콘2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금요일장과 월요일장의 그 하락폭을 다 만회하면서 지금 올라와 있는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상 그 지금 이거는 수익권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이런 수익권들은 그냥 가져가시는 겁니다. 파란 거를 팔고요. 빨간 거는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K-뷰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매출은 좀 더 확대가 될 거고, 지금 그 어려운 장에서도 그 하락폭을 전부 만회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2도 보유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실리콘2처럼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종목은 함부로 매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견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는 손실이 많이 난 종목,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줄 하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삼성 SDI 의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QR코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 진단 나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도 주식 포트폴리오 진단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전화벨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SDI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 SDI, 제가 또 욕을 먹겠네요, 이걸. 근데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네. 2차 전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좋지가 않죠.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편입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보셔도 지금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점이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지금 그 저점도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하방
박스권이거든요. 하락 박스권.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지지선은 지지 라인 정도까지는 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34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34만 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10 몇 프로의 상승이잖아요. 이런 10몇 프로의 상승은 사실 다른 종목으로 편입해서 더 빠르게 좀 수익권을 가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량 매도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종목들 앞으로 하방이 어느 정도까지 열려 있을지 모른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은 전량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아모레퍼시픽 사연에서 이 종목을 정리하고 셀트리온 살까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SDI 매도한 금액으로 셀트리온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정보에 대한 부분이 좀 빠르시거나 네. 주식을 좀 오래 하셨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DI 정리하시고 그 물량을 전량 셀트리온 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쪽으로 매수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셀트리온도 그렇다면 조금 언제쯤이 매수 포인트인지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셀트리온이 주가 흐름이 좋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조정이 나왔지만 어제 실적 정말 잘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언제쯤 들어갈까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셀트리온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 박스권 상단을 뚫었거든요. 네, 상단을 뚫었는데 사실 이 상단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쵸.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원래 박스권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박스권을 뚫었단 말이에요. 뚫으면서 올라왔는데 금요일과 월요일장 그 폭락장에서 내려온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다 회복을 했죠. 예, 다 회복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 초입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충분히 더 큰 상승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시즌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군들이 훈풍이 분명히 제약바이오 군들에 불 거예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한 52주 신고가를 깨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셀트리온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보다는 이 셀트리온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그런데 차트 보니까요. 네. 완전 전에 네. 고점 부근까지 갈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돌파할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 정고점 그게 24만 원 부두근이거든요. 네. 이거는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앵커님 예전에 제약바이오 혹시 매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많습니다. 많으시죠? 많고 네. 한 번도 수익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변동성이 커서 그래요. 네. 변동성이 커서 그런데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약바이오를 많이 다뤘었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잘 아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은 뒤를 안 돌아봅니다. 개인들한테 매수할 시간 자체를 주질 않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뭔가 오늘 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매수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바로 상한가를 직행해버리거나 올라가는 맞아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이 나오거든요. 네. 예.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뭐 상한가 가고 신나신 것 같습니다. 40%, 50% 가고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섹타군들이 지금 점점 덩치를 키우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한 52주 신고가를 깨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여기 깰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정고점은 깰 수 있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좀 내용들 담아보면서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다음 종목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고요. 29만 4천 원, 비중은 5%입니다. 그런데 손실이 진짜 크시네요. 44%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 진짜 한때는 국민주였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도통 회복이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종목에 뭐 펀드멘탈에 문제는 없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된 듯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월요일날 폭락장을 겪으면서도 느낀 거지만 매수가 거의 없습니다. 매수가 없으니까 약간의 거래량만 들어오면서 매도가 나와버리면 큰 폭으로 하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날 굉장히 큰 하락이 또 나왔고, 보통 통상 그 정도 하락을 하면 일단 스마트머니가 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손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싸지 않나? 그래서 좀 수십억씩 매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하락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을 좀 키웠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매수가 없어요. 매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간의 이제 빠짐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네.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권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사실 기회비용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하는 거를 고려해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정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으로 비중을 조금 더 실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지금 비중을 삼성 SDI 정리한 것, 그리고 네이버 정리한 거에서 27% 쪽으로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쪽으로 한 번의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유 꿈꾸시잖아요. 사표 품고만 계시지 마시고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짤막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지금 확실히 수익권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도 한번 타고 날고 있죠.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0% 넘는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쪽도 변동이 강하다 보니까 좀 네. 위험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빨간불은 함부로 매도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정말 좋은 금액에 오. 잘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좀 끌고 가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네.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동 리스크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뭐 전면전으로 치닫으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유가가 뛸 거고 천연가스도 그쵸. 뛸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그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고, 대항고래도 사실 아직 안 끝났죠.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는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유 의견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중동발 리스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게 된다면 다른 종목들에 미칠 수 있는 피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길 바라겠지만 이 종목만큼은 좀 예외로 수익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렇다면 주식 멘토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리밸런싱 해주셨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QR코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진단 도와드리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위에는 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2128-8547번으로도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요즘에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큰 시장에서 지지 않는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지금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바쁘시면 그냥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 어떤 매매 전략, 이런 전략들이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접근할 때 어떤 종목들을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여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트레이딩을 하다가 물릴 수가 있잖아요. 물리게 되면 본전에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통상 그런 기회들을 주는 그런 종목군들은 대부분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대장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어떤 테마가 이끌고 있느냐,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와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향후 5년, 10년 봐야 되는 그런 테마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야후 나왔을 때 인터넷이 나오고 막 10년 동안 지금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AI와 로봇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테마군들은 지속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큰 시장에서 가짜 주식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어요. 적자 회사도 굉장히 많고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확인을 꼭 해봐야 되는 부분은 실적입니다. 흑자 기업인지,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을 일단 컨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혹시라도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와중에 그것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적을 꼭 확인해 보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이에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큰 수익들을 못 가져옵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싸게 사야 돼요. 최대한 싸게 살려면 지금 바닥에서 꿈틀대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과 그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셔야겠다. 그래서 바닥에서 내려와서 이제 상승 초입 부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체크해 보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뭐가 있죠? 기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외인이 있을 거고, 뭐 세력도 있을 겁니다. 스마트 머니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세력이라든가 스마트 머니 같은 경우도 매집의 흔적이 기술적인 분석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체크가 가능하고, 기관과 외인의 그런 수급들도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이저의 수급을 좀 매일매일 모니터링 해보자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이 우리가 원하는 막 30%, 40%, 50%의 급등, 이런 거 개인이 만들 수가 없어요. 개인이 장중에 아무리 많이 사도요, 사실 3% 이상 주가를 띄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큰 수익권들은 어떻게 보면 메이저의 개입이 항상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메이저의 누적 수급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일 그냥 유동 주식의 거래량이 30% 이상 나온 종목을 사실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량이 아주 적은 상태에서 급등을 시키는 종목들은요, 반대로 거래량이 작은 매도가 나와도 급락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이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일 트레이딩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이게 30%라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의 발행 주식이 만약에 1000만 주예요. 그러면 1대 주주가 200만 주를 가지고 있고,
2대주주 이하 100만 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동주식이 700만 주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30%면 210만 주가 됩니다. 그러면 210만 주가 당일 거래량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로 컨택을 하셔서 당일 트레이딩을 해보셔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본업이 있으셔가지고 당일 트레이딩, 요즘에는 사실 제 입장에서도 중기로 끌고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거의 매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제가 포착했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제가 2달 전부터 제약바이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부터 공략을 합니다. 근데 통상 제가 공략을 할 때는 통상 시초가 공략을 많이 해요. 예, 시초가 공략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요날 시초가를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제약바이오 테마군이 크게 휘청거리지 않는 이상에는 아마 지속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타군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순환매가 되고 있는 테마 중에 항상 제약바이오군은 껴 있어요. 그리고 전력 관련 내용도 항상 껴 있습니다. 전력 같은 경우는 전력이라고 보시기보다는 AI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도 지금 2030년도까지 732곳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먹는 하마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도 라파스입니다. 라파스 같은 경우는 붙이는 비만 치료제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인데 이게 지금 급등이 원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앞에 흐름이 거의 뭐 횡보처럼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큰 하락이었어요. 예, 굉장히 큰 하락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앞전에 거래량이 거의 없죠. 거의 없다가 갑자기 이날 상한가 가고 이날 가면서 거래량이 이제 들어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때 이 공략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 두 캔들이 이게 매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공략을 여기에서 시초가에 공략을 항상 하는 편이니까 시초가에 공략을 하고 그 이후에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 노보노디스크의 그 삭센다가 올해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함께 크게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저는 지금도 좋게 보는 종목이에요. 지금도 제가 앞에 수익봉투 열면서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방산에 대한 수주 잔고가 28조 원 넘게 지금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난해 거의 뭐 3년치 매출액이 쌓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9조 2천억인가요? 네, 매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있다. 그리고 K방산은 글로벌적으로도 그 가성비가 높은 걸로 지금 유명해요. 그리고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중동 리스크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지금 뭐 러시아를 다시 또 본토 공격을 하면서 또 이슈를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지금 방산, 그러니까 방위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일본도 지금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방산 쪽 수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략을 이날 시초가로 바로 해서 또 상승을 이어갔던 그런 종목이고 지금 그 하락폭을 다 만회하면서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눈여겨보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은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도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한동안 계속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내용이고 제가 공략을 이날 해서
시초가를 한 6%에서 7% 정도 띄운 상태에서 그날 27%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초가 공략을 해서 저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일약품 지금도 또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싸게 사야 되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 한일약품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튀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봐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하락장과 함께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사야 될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본업들이 있으신가 바쁘시잖아요. 요즘에는 투자 분석도요, 뭐 하루 이틀 이게 아니라 진짜 1분 1초가 돼야 되는 그런 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주식은 대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빠른 전략들 받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QR 찍고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빠른 분석과 대응 전략들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수익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변동성 장세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전략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 뜰 겁니다. 그를 통해서 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2128-8547번으로 이제 품고 있는 사표 내던지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밤에 또 미국의 고용지표 한 가지가 또 남아있는데 내일은 좀 어떤 부분에 유의를 해서 보면 좋을까요? 지금 최근에 미국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그쵸.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안 나오던 얘기입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하고 그리고 뉴욕 증시가 무너지면서 갑자기 나온 얘기예요. 네.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제조업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좀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 바로 다음에 ISM에서 나온 그 서비스업 지표가 나왔죠. 그게 이제 51로 나오면서 견조한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경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그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중동발 리스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엔화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나온 이슈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청산 공포가 지금 같이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화가 그 전에는 제로금리였죠. 네,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엔화를 빌려서 고금리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엔화를 빌려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겠죠. 엔비디아도 그쵸. 사고, 뭐 채권도 사고 네. 했겠죠. 근데 이 엔화가 올라가고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0.25% 인상을 했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도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거라는 스탠스를 잡아가면서 시장에 약간 공포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엔화의 그 변동폭, 그 환율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이제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라는 부분의 그런 스탠스만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엔화는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엔화가 약세였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일본도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 시장이 훨씬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일본 내 기업들이 굉장히 영업이라든가 매출이 뛰고 있는 상태였어요. 강달러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엔화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그러면 그 자국 내 기업들도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거를 관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는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동발 리스크만 조금 안정화가 되면 좀 다시 한번 시장이 튀어오를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우리 시장도 그 부분에서 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오후 9시 30분이면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또 미 증시가 충격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의 공포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의 공포에서 저희 시장 다 아직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블랙 프라이데이 공포를 다시는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러한 지표들을 잘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범이노베이션의 최창림 멘토와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저희 사표를 품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수익 전략 다 공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 이 시간 뜻깊게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21288547번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사표 좀 내고 올게 저희 프로그램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